안녕하세요. 커리어와 인사의 모든 것 닥터베니입니다. 오늘은 인적성 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적성 시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적성 시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 오늘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적성 시험 그 자체 합격하는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세계에서 인적성 검사라는 이 도구를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입사원들한테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선발 과정에 대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논문들을 다 읽어봤었는데요. 솔직히 이스라엘 정도가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채용과 비슷한 모습을 좀 갖추었을 뿐이고, 실제 인적성 검사를 적용하는 곳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아니요, 전혀 보지 못했죠. 아마도 대한민국 신입사원 이 채용 과정에 어떤 인적성 검사라는 것이 좀 상징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인적성 검사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들이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저의 매우 주관적인 사견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인터넷이든 책이든 그렇게 크게 많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공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줄 리는 만무하죠. 또한 해당 인사 담당자들도 그러한 정보를 좀 외부에 유출을 하게 되면 아마도 업무 방해죄로 이런 송사를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큼 보안이 잘 지켜진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인적성 검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 사업하기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직무 설계라든지 아니면 서류 면접, 그리고 취업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 했었던 제가 왜 인적성 검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이전에 개인 과외를 받거나 그런 인적성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좀 후기를 들어봐도 강사들께서 대부분 정답 해설지를 좀 읽어주는 수준이어서 개인적으로 실력이 느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도나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좀 책을 사고 거기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인적성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반드시 찾아가게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링크를 누르다 보면 인적성 학원이라는 곳에 접근하게 됩니다. 대부분 바이럴 마케팅 때문에 학원가에서 이제 흘려놓은 정보들이 사실상 온라인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자신이 유명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의 출제위원이었다라는 말로 우리의 취업준비생들의 이제 호주머니를 좀 털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제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친한 교수님 몇 분께서 모 기관에 이제 인적성 검사를 출제하셨는데 수백 문제 중에서 그분이 낸 문제는 고작 3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3문제 또한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검증을 한다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출제위원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문제를 내고 있고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까에 대한 그런 위험도를 좀 분산하고 있다는 것쯤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죠.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모 기업의 그런 인적성 검사의 경우에는 문제 출제 자체가 전부 외부에 위탁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 임원을 포함해서 고작 뭐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그 회사에서는 수백 명인데 말이죠. 문제 출제와 시험 운용에 수백억의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해당 그 출제위원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수익의 목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바로 소송이 걸릴 확률이 높겠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의 땡땡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인데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 확률이 정말 높겠죠. 뭐 제가 생각하기엔 99.9%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실제 출제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명 뭐 문제지에 뭐 점 하나만 찍어도 출제위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일명 급도 이제 비전문가의 사람들이 실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출제위원으로 고용하진 않았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특이하게 인적성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대규모 지원이 가능한,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군데에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선발 시스템을 쓰고 있고, 구직자들 숫자도 일단 방대합니다. 방대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채용 시점도 정기공채라고 해서 특정한 한 시점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그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외국에서는 인터뷰 방식에 좀 채용이 특화되어 있고 대규모 채용 시스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러한 뭐 인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뭐 서류를 온라인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채용 시스템을 도입할 이유가 크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좀 미국과 같은 나라와 좀 다르죠. 예를 들어 뭐 채용을 하고 나서 뭐 해고를 하거나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선발을 할 때 더 공을 들여서 선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업에서죠. 과거에는 인성검사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인성검사를 보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회사가 많아져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뭐 두 가지의 이유로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는 우선 사전에 준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도 발전이 되는 그런 분야는 아니죠. 그야말로 심리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성검사들은 대부분 뭐 MBTI처럼 성격의 특징들을 구분을 해서 그런 성격의 유형들을 결정하는 심리 유형 검사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면접 자료나 입사 후에 보직 배치를 이유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사용 방법은 기업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성검사의 결과 유형으로서 즉 어떠한 인성의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탈락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락의 이유를 뭐 다음과 같이 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검사에서 성격의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격의 유형을 만들어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죠. 10가지의 질문들이 뭐 하나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또는 랜덤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랜덤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답변에 대한 일정한 그 신뢰도나 타당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런 타당도 검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실제 탈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A 유형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 10개가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하는 게 아니라 1번, 4번, 8번, 12번, 19번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배치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A 유형의 성격에 대해서 1, 4번은 강하다고 대답했다가 8번, 12번에서는 약하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통계상의 신뢰도나 타당도 지수가 떨어지게 될 수 있고 이는 탈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통계적인 이유로 탈락을 하는 경우는 또 있는데 모든 문항에 대해서 우호적, 긍정적 또는 적극적, 그러니까 매번 대답의 방향이 어떤 특정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이런 호의적인 답변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뢰도와 타당도 지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탈락을 하는 경우에는
신입과 경력이 좀 다릅니다. 신입은 채용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 통보를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재수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재수검을 했을 때도 또 문제가 있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보겠죠. 어찌되었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업에서 원하는 유형, 그러니까 뭐 윤리관이라든지 뭐 특정의 그런 그 성격적 유형에 대해서 최소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일명 우리가 과락을 하게 되는 거죠. 가령 뭐 윤리적 가치와 의식에 대한 유형을 점수화했더니 기존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최저점, 과락 점수를 60점이라고 해놨는데 그 이하의 답변이 나올 경우에 뭐 내부 기준에 의거해서 좀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거는 기업마다 각기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마다 각자의 그 환경에 따라서 채용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을 겁니다. 면접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더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면접관은 야 인간적이다, 또는 면접에서 긴장한 모습이 정말 짠하다, 뭐 이런 눈빛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면접에서 유창한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준비한 답변만 하네, 또는 말만 잘하는구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기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각 기업별로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각 기업의 특성들을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취업준비생이 과연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취업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취업준비생으로서 그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적성을 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좋은 인재가 있는데 인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뭐 탈락시키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불안정한 선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재를 놓치는 것이 과연 기업으로서 옳은 일인가, 뭐 이런 염려를 하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시죠. 적성검사 100점 만점에 최저 과락점이 예를 들어 뭐 40점, 그리고 합격점이 60점이라고 했을 때 아주 명문대에 인기 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뭐 3개 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명 엘리트형 인재인데, 이런 인재가 적성검사에서 1점 부족한 59점으로 탈락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라면, 그리고 저의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면접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 일단은 인적성 전형을 통과시키고 면접에서 한 번 더 검증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서 면접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인재인지, 우리가 채용해도 될 인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에서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절대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일명 뭐 스펙만 본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좀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를 빌미로 대거 탈락을 시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라는 도구는 기업을 위한 평가 도구일 뿐이지 그 평가 도구에 너무 과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취업을 위해서도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들을 조금 더 세이브해서 본인에게 더 확실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땀방울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수 탈출 전략, 대학원 진학이 정말 대안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